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변호사님, 이거 3라운드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고심에서 이들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때 당시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응하지 않다가 2019년에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승리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 원을 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의 규모가 약 4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노 관장의 기여도 35%를 인정해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네. 이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이 판결에 반발해서 상고를 제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적체라든가 아니면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기각을 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4개월 안에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어제자로 이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공방이 더 치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쟁점을 먼저 좀 보면 특히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이게 재살분한 대상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이게 대법원이 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 이전에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확정된 이 항소심 판결에 체증법칙의 위반이라든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어서 중대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20억 원 이 부분은 액수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 말씀하신 재산 분할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각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뭐 30년 이상 혼인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산이 혼화가 되게 되고 그 각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봐서 예외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고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처럼 이렇게 장기간 혼인 생활이 이루어진 경우는 실무적으로 모든 재산이 저 위에 올라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기업 가치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35%라고 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된 부분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특유 재산이 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된 것이 SK 주식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SK 주식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이 두 사람의 선대죠. 선친 간의 비자금 300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이렇게 재산을 증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비자금 300억 원을 이 혼화된 재산이라고 보게 된 어떤 근거인 메모에 대한 체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증거로 채택한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비자금, 이 2심 때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적힌 메모가 이 판단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옥숙 전 영부인이 남긴 포스트잇 메모가 2심 때 증거로서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선경 300억 원, 최서방 32억 원, 뭐 이렇게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노소영 관장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렇죠. 근데 한간에서는 이것만으로 증거 능력이 충분히 되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고, 또 이걸 입증해야 될 선책임은 노소영 관장 쪽이 지는 것이다, 이런 반론도 한편으로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메모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둘러싸고 계속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메모 하나만으로 이게 증거가 되지는 않겠죠.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이제 엮여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약속어음의 발행 문제라든지 또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전달을 받았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양쪽 간에 입증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2심 선고 이후에요. 사실 최태원 회장이 특히 문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문 수정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심에서 이 판결 경정을 내린 부분인데요. 일단 경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 오기라든가 계산 착오 같은 단순 실수를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발견이 됐을 때 네. 이걸 판결 전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착오를 바로잡는 그런 절차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무슨 계산 착오가 있었냐면 98년도에 이 주식, 98년의 의미가 뭐냐면요. 최태원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점이거든요. 그때 당시 주식의 주당 가격이 사실은 1,000원이었는데 이 항소심에서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서 이걸 그때 당시 가격이 1,000원이 맞다라고 계산을 수정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고 하면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엔 특유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액 주식 가액이 1,000원일 당시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원일 당시에 상속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많이 불린 재산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혼인 기간 중에 이 주식의 가치가 커지는 그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355배나 혼인 기간 중에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노관장이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됐다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1,000원짜리에서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35.6배라고 해서 이 차이가 이 증가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노관장의 기여나 이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나 노력이 적게 평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단순 계산 착오에 불과하고 특히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혼 재판을 할 때요. 사실심 변론이 종결할 당시의 가액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상속을 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항소심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판단에도 달라질 바가 없고 전체적인 판결의 맥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계산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항소심 판단으로 경정이 진행이 된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재항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항고 여부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내서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